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요. 닉네임 샤이 가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저에게 주신 샤이 가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할 말이 많은 주제네요. 한국 사람들이 국산차를 자가용으로 구매할 때 대다수가 현대 기아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별로인가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들 현기차는 정말 쉽게 보잖아요. 뭐 현대 기아를 줄여가지고 현기차라 부르죠.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같은 계열사니까. 길 가다 보면 현대 기아는 정말 자주 보는데 쉐보레 차는 자주 보기 힘들어요. 쉐보레도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막상 볼 수 있는 거는 그 말리부. 말리부도 잘 보기 힘듭니다. 말리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브랜드만 보기 힘든 게 아니라 그 차에서 만든 브랜드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쉐보레로 가면 뭐 말리부 말고 크루즈, 스파크, 그리고 트레버스, 어, 또 차 뭐 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상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말리부 말고는 잘 못 본 것 같아. 대구 기준으로. 근데 현대는 종류가 많죠. 현대 여러분 뭐 길가에 가다 보면 현기차는 쉽게 보는데 예, 현기차는 정말 쉽게 보죠. 쉽게 보고 종류도 많아요. 종류도 많습니다. 많은데 반해 그 외의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브랜드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서쪽 TV님 먹으세요? 스파크는 많죠. 스파크는 왜냐 여자분들 메인디가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메인이가 굉장히 많아요. 스파크 자체가 여자 마티즈 아닙니까? 마티즈가 그 여자 이제 여성 이제 운전자를 잡으려고 만든 차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스파크나 마티즈 보면 남자가 보면 굉장히 막 안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어, 남자가 막 스파크나 마티즈 보면 약간 좀 어, 막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게 있어요. 아, 물론 뭐 그 차 타는 거를 뭐 안 좋게 본다 이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더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이 마트지 시절 때부터. 아무튼 각설하고 현기차는 정말 뭐 너무 쉽게 보죠. 뭐 K 시리즈는 다 볼 수 있어요. K3, 5, 7 그리고 스팅어도 심시지하게 볼 수 있는 뭐 스팅어 아니면 뭐 산타페 그리고 소렌터 볼 수 있고 스포티지도 볼 수 있고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반떼 소나타 뭐 기본으로 있고 제네시스도 현기차니까 제네시스 뭐야 그거 SUV 판 있죠. 그것도 볼 수 있고 그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펠리쉐이드, 산타페. 산타페는 뭐 구형 신형 다 볼 수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기차는 옛날 차도 잘 볼 수 있다는 그 전의 모델 또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만큼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현기차를 선택한 이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현기차 선택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이 글자로 다 설명 가능하죠.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잠깐만. 현기차가 국내에서 가는 인지도가 절대적이죠. 예, 절대적입니다. 생산량도 월등하게 많고, 공장도 월등하게 많고, 협력기사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인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국산차를 생각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현기차입니다. 인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한번 이 차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 잘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떠냐 하면 뭐 하나 있잖아요. 뭐 브랜드가 딱 하나 이거다 하면 잘 안 바뀌어요. 라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신라면 안 바뀌잖아요. 어,
딱 라면 가면 신라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째 1등이지 않습니까? 네, 정용환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비빔면은 8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삼성 안 바뀌잖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산 한번 딱 굳어지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인지도에 따른 이 판매량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현기차가 잘 팔리다 보니 그만큼 AS 센서도 많고 부품이 싸고, 자, 그리고 부품 수급이 잘 됩니다. 자, 현기차 그만큼 잘 팔리니까 여러분 AS 현기차 AS 센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어요. 동네에 가면 다 있어. 광해시에 가면 웬만한 데 다 있고, 잘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있다 보니 그만큼 부품도 싸고, 부품을 이제 수급해가지고 부품 수급도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리하는 시간도 짧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시간이. 이거는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마찬가지야. 휴대폰도. 삼성, 삼성 스마트폰 얘기해봐요. 삼성 AS 센터 뭡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아닙니까? 삼성전자 서비스는 전국 웬만한 정말 발이 치일 정도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고 AS 센서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싼데 왜 싸겠으면 그만큼 뭐 액정이라든지 껍데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부품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고쳐가지고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 AS 센서 많습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저 곽병원 옆에 애플 스토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에. 삼성전자 10군데가 넘는데 애플은 애플 정식 그 AS 센터 매장이 있어요. 대구에 딱 한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저기 어디냐? 곽병원 옆에. 네, 곽병원 옆에 보시면 쪼매난 그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작아요. 네,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품값이 존나게 비쌉니다. 왜냐? 애플은 뭡니까? 애플은 리퍼블리시, 줄여가지고 리퍼 제도입니다. 리퍼 제도가 뭐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액정이 빠개지면 액정 수리값만 받잖아요. 근데 애플은 액정 수리값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물건 본체 값의 절반 이상의 가격을 요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만약에 스마트폰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아이폰 뭐 9세대가 100만 원 칩시다. 그러면 액정이 빠개지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물건 값이 한 60% 요구합니다. 60만 원. 정작 액정 값은 한 6, 7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보존 안 됩니다. 사진, 영상, 어플 보존 안 돼요. 완전 포맷해가지고 제로 베이스로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부품을 수급하기 힘들어가지고 AS 보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하루 안에 못 고칩니다. 하루 안에 안 고쳐져요. 이게 아이폰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아이팟이라는 이제 MP4 아이팟 아시죠? 아이팟 클래식이라는 MP4 모델을 제가 썼습니다. 1년만 쓰고 배터리가 이제 절반도 안 차길래 제가 AS 센서 가가지고 그 배터리 수익 가격이 69,000원이었어요. 69,000원인데 필름도 붙여야 됩니다. 데이터 다 날라가고 데이터 동영상 다 날라가고 부품 수급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본사에 보내가지고 다시 받는데 일주일 넘게 걸려요.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일주일 동안 넘게 기다려가지고 배터리 가격도 얼마 안 하거든요. 원가가 15,000원밖에 안 해. 근데 69,000원 받는 거예요. 거기다 필름까지 새로 붙이면 한 85,000원. 그리고 음악 데이터 다 날라가고. 여러분 같으면 애플 쓰고 싶겠어요? 이 리퍼블리시 해가지고 거금이란 돈을 지불하게 되면 애플에 대한 정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보통 앱등이니 뭐
액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리퍼란 제도를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거금을 지불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 한번 거금을 지불해 보면 아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자 현기차가 그만큼 잘 팔리다 보니까 수익이 좋으니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현기차 이제 AS 서비스 센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자,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현기차는 많다고 했죠? 좋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수리점도 적고 부품값도 비싸고 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안 고쳐준다. 대체로 이쪽 차 오너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AS 센터가 어느 군데 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리고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현대 저 AS 센터는 현대 이제 직원이거든. 현대 그러니까 저분들 정직원이에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 이게 수급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그게 커요. 현대는 현대 현차 이제 현차 그룹 안에 그게 있잖아요. 부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현대모비스. 근데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 그런 모비스 같은 계열사가 있습니까? 그냥 자동차 회사밖에 없지 않나요? 난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차에는 부품 계열 이제 부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계열사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현차 1차 벤더가 부품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게 바로 현차에 가는 게 아니라 현차의 중간 그 계열사 있죠.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가가지고 거기서 재가공 조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립품을 이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완성차인 현기차에 보내는 거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가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갑니다. 1차 벤더에서 만들어가지고 현기차로 바로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차 벤더에 만들어가지고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현대파워텍 아니면 현대다이모스 또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대위아 그래 현대위아 이런 데 가가지고 다시 재가공하고 자기들 만든 부품하고 조립해가지고 다른 이제 2차 영역 조립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차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위아, 다이모스, 파워텍, 모비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 그런 계열사가 없어요. 계열사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도 잘 안 되고 서비스도 안 좋고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현기차가 수요가 많다 보니 타 브랜드에 비해 감가상각도 떨어질 뿐더러 감가상각이 적다. 감가상각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감가상각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막 2천만 원 주고 샀으면 1년 지나면 이게 차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차를 쓰면 쓸수록 이제 중고품이 되지 않습니까? 부품이나 뭐 주행거리 주행속 거리나 뭐 차의 연식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근데 현기차가 떨어진 속도보다 이 지금 쌍용 쉐보레 르노삼도 떨어진 속도 훨씬 더 빠릅니다. 특히 쉐보레가 평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중고차를 내가 이 새 차를 몰고 중고가 되어서 다시 팔았을 때 가격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쉐보레 타시는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해요. 현기차는 내가 타다가 중고로 팔아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 팔리기도 하고 중고차 매입이 잘 되고 어,
수요가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요. 여러분 왜 중고차 같은 데 가도 현기차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고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도 현기차는 바로바로 가져와요. 수요가 많으니. 근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가져가요. 왜냐? 가져가도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도 이제 감가상각이 상대적으로 이제 현기차보다 심하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을 못 받아요. 특히 쉐보레 같은 경우에 그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에. 쉐보레가 현기차보다 이 감가상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가도 딱 알 수 있어.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뭐 국산 자동차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중고차별로 검색하면 딱 비율을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쉐보레 사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리부 오너분들 보면 차를 오래 쓰려고 한 10년 이상 몰기 위해서 중간에 차를 대파는 게 아니라 차를 중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래 몰려고. 봉식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중간에 바꾸면 굉장히 손해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린 손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사람들이 그냥 멍청해가지고 현기차 사는 게 아니라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기차 오너분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공감 안 하는 거 있습니까? 1, 2, 3번 중에. 자, 오너분들. 웬만한 사람들 다, 남자분들 다 오너일 것 같은데, 오너라고 해서 회장이 아니라, 오너가 영어로 소유주거든, 소유주. 여러분 자동차 오너 아닙니까? 최구님, 5,900원 후원 잘, 감사합니다. 다들 오너분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공감하세요? 봉식이님 공감하십니까? 1, 2, 3번? 님도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공감 안 하시나 보네. 별로 본인 생각하고 안 맞나 보네. 알겠습니다. 자, 4번. 이거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4번은 뭐냐? 자, 현기차는 뭡니까? 국산차예요. 현기차는 국산 브랜드입니다. 순수 국산 브랜드. 그렇지만 쌍용,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뭡니까? 예, 외국 브랜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외국 외제차예요. 아, 현기차는 안 타봤다고요? 진짜로? 특이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회사가 아닙니다. 자, 엄밀히 얘기해볼까요? 중국 회사, 미국 회사, 프랑스 회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외국차입니다, 외국차. 외국 브랜드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외국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 이 국내 자본이 없잖아요, 여러분.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 그냥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지은 것 뿐이에요. 원래 예전에 GM 대우였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외제차입니다. 쉐보레는 미국 겁니다. 미국 거. 르노도 미국 겁니다. 르노는 프랑스 거. 쌍용은 중국 거. 순수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 외국한테 팔린 회사예요. 외국한테 팔렸는데 국내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모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알고 있나요? 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차에 관심이 있으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국내에 생산하는 차 중에 국산 브랜드는 현대 기아밖에 없습니다. 순수 국산. 순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내 자본으로 만든 공장에서 찍어낸 차는 현대 기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차는 뭡니까? 외국 겁니다.
화물차도 여러분 있잖아요. 대우 자동차라고 있죠. 그게 순수 대우차가 아니라 타타 대우 자동차예요. 인도의 타타라는 계열 그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사를 산 겁니다. 인도차입니다, 여러분. 그 화물차 중에 왜 대우 마크 달린 거 있죠? 그것도 국산차 아닙니다. 그 국산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차입니다. 화물차는 현대에서 만든 거 말고는 국산차 없습니다. 그것도 외국 자본이 사가지고 그냥 국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국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냥 트럭 만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냐? 자, 현기차는 아직 건재한데 반해. 자, 쌍용 복사할까?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언제든지 공장 철수하고 나갈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쉐보레는 이미 어땠습니까? 군산의 공장을 뺐잖아요. 군산의 공장을 뺐다 보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창원하고 인천에 남아있을걸요? 근데 이것도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런 삼성도 지금 공장 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기차는 그 다음은 낫습니다. 누런 삼성도 지금 희망퇴직하겠다 난립니다. 쌍용도 예전부터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안 팔리거든요. 안 팔려요. 점점 안 팔립니다. 쉐보레는 지금 말리부나 스파크 말고 나가는 게 없을 거예요. 누런 삼성은 SM6 말고는 더 이상 뭐 잘 만드는 차가 없습니다. 부산에 본사 공장이 있죠. 그 르노 삼성.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공장이 어렵다 보니까 적자나다 보니까 그 정직원들을 이제 자르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희망퇴직 받겠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막 파업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파업한다 하더라도 공장이 뭐 철수한다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파업 백날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뭐 철수하고 사업 떠난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외국계 자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외국계 자본이 무서운 게 투자 수익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내 회사하고 외국 회사의 다른 거예요. 외국 자본은 투자해보니까 마이너스네. 에이, 업장 빼버려야지. 투자금 회사가 빼버려야지. 하면 언제든지 빤스런 할 수 있어요.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국 브랜드. 외국인 이제 투자자가 그냥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놓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투자하겠습니까? 수익이 나올 것 같아 투자하는 거지. 적자 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여기서 오래 해봤자 손해만 가득하다. 공장 빼자. 빼작하면 뭐 파업을 하고 뭐 노조 결의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 공장이 남아있고 공장이 회사가 살아남아있어야 뭐 파업이 해도 뭐 받아주잖아요. 맞잖아요. 현기차도 맞잖아요. 뭐 자꾸 뭐 노조 결성권 뭐 임금 올려달라 뭐 통상임금 인정해달라 얘기해봤자 만약에 현기차가 막 공장 어렵다고 만약에 국내에서 공장 못 해먹겠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겠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노조 뭐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노조가 강성 노조고 뭐 노조 끝발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어려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쉐보레 봐봐요. 쉐보레 작년에 군산 파업하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나가리 됐잖아요. 쉐보레 그때 공장 평균 임금이 한 7천만 원 넘었을 겁니다. 정직원들 7천만 원. 자꾸 막 이렇게 뭐 돈 달라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도 안 팔리는데 거기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이 무슨 정이 있다고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쉐보레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마인드가 뭐예요? 돈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뜰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정, 의리 그런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공장을 철수하고 나가버리면 만약에 그 해당 차가 단종이 되잖아요. 그 서비스 못 받아요. 수리를 못 한다는 거죠. 차가 고장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디서 수리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쉐보레가 공장을 다 떠버렸어요. 안 된다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천 창원이 공장 다 빼버렸어요. 그럼 남은 쉐보레 차주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고장 났어요. 현대 가서 고칠까요? 어. 현대 직영장까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까? 우리 수의점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고치겠으면 고쳐줘요? 못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이 망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안 되잖아요. 교환도 안 되잖아요. 많은 차주분들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군산 사태를 보고 괜히 2차 샀다가 막 회사 막 철수해가지고 공장 안 돌아가면 나중에 내가 차가 가다 뻗어버리면 어떻게 고칠 거냐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차 단종되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중고차로 내놨다 하더라도 가격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한다고 이게. 지금 여기 뉴스에 연이 보도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잘 나가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경기 회복되고 있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 순이익이 많이 상승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적자다. 적자고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직원을 몇 명 자르기로 했다. 자꾸 이런 기사만 뜨고 있잖아요. 안 좋은 기사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무슨 공기업에서 나라가 구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업이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안 될 것 같으면 보따리 사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 팔린다고 해서 나라에 구제해주고 우리가 뭐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현기차를 많이 타는 거예요. 인지도 높으니까 AS센터 수리 잘 되고 부품이 싸고, 그리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강강산도 적어서 나중에 중고차 팔기를 쉽고, 그리고 중고차 수요도 많고, 그리고 현기차는 국산이지만 쌍용, 쉐보레, 르노는 외국 브랜드. 쌍용 중국, 쉐보레 미국, 르노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기차는 아직 건재한데 반해 쌍용, 쉐보레, 르노는 회사 사정이 예정 어렵다. 공장 못 해먹겠다. 그 계속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네이버에서 쌍용, 쉐보레, 르노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번씩 검색해서 보세요. 이 회사들이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 번쯤 검색해서 보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공장을 철수해서 나가버리면 괜히 그 차 몰고 있는 사람들만 벙찌는 거예요. 아니 차가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과연 서비스 센터 운영하겠습니까? 같은 계열사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주제였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쪽을 이해하시는데, 이 자동차 현재 어떤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